근데 왜 포워드 프레스를 하냐는 거예요. 포워드 프레스를 하는 목적. 근데 포워드 프레스라는 건 뭐냐면 타겟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자는 거잖아요.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타겟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면 머리 위치를 지키고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면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처음보다. 그렇죠. 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임팩트. 그래서 내가 임팩트 순간 어느 위치에서 내가 공이 맞을지를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하는 거죠. 하나의 믹스샷이 났어요. 한번 쳤는데 그 다음에 공을 놓고 치면 굿샷이 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미리 리허설을 한번 해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믹스가 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니까. 근데 이거를 좀 접목시키면 외글이나 연습 스윙을 그러면 내가 드로우를 내가 할 거예요. 드로우를 쳐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외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에 있으면 정말로 인사이드 아웃 이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갖고 좀 외글을 해야 되고 내가 오히려 이제 페이드를 조금 구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이 있으면 여기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거를 한번 리허설을 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24가지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임팩트 픽스, 그다음에 어드레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골핑 머신에서는 스윙의 시작을 12가지 섹션으로 나누죠.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뭐 이제 뭐 바람 체크, 뭐 클럽 체크 뭐 이런 거니까 그건 제껴두고 제일 첫 번째 섹션이 뭐냐면 임팩트 픽스예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거든요. 왜 그렇게 호모킬리는 정의를 내렸을까요? 임팩트 픽스가 스윙의 첫 번째라고 정의를 내린 이유. 우리가 어드레스랑 임팩트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드레스 상태로 공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생각한 어드레스는 그립이 양손 가운데에 있고 골반 스퀘어, 어깨도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지만 임팩트 상태에서는 항상 왼쪽이 조금 높고 오른쪽이 좀 낮은 상태로 임팩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외글을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면 왼손목은 플랫하고 오른손목은 벤트가 되는 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만 하면은 이게 임팩트를 리허설 하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백스윙을 가는 과정을 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포워드 프레스가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 그래서 저거를 알아보기 전에 3장에 나오는 어드레스 루틴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의 미스샷은 선택한 스트로크와 느낌이 맞지 않아 어드레스에서 사라진대요. 이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어드레스 하면 딱 불안한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잘못 쓴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왜 왔을까요? 그거고 어떻게 보면 정렬이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꼬리치가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윙어 패턴으로 스윙을 할 건지 히터 패턴으로 스윙을 할 건지 이걸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어드레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히터 패턴으로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공이 너무 왼쪽에 있으면 업라이트하게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자꾸 조정도 하게 되고 그런 걸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3가지 절차를 계속 반복해서 좀 연습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루틴이래요. 이제 호머켈리가 얘기하는 이제 공치기 전에 루틴. 첫 번째는 이제 연습 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프레스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필요한 경우 반복적으로 해야 된대요. 이제 대부분 선수들도 잘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한국 선수들 물론 잘 치지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하는 프로들도 많이 있지만, 좀 외글이나 이 포워드 프레스에 대해서는 좀 안 하고 하는 프로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외국 프로들 보면은 다 이제 외골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뭐 타이거 우즈도 그렇고 어느 정도 다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포워드 프레스라는 거를 항상 스윙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타이거 우즈도 이제 영상을 보면 그냥 스타트 하는 것 같지만 약간의 작은 포워드 프레스를 하더라고요. 로리 맥킬로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포워드 프레스를 하냐는 거예요. 포워드 프레스를 하는 목적. 근데 포워드 프레스라는 건 뭐냐면 타겟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자는 거잖아요.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타겟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면 머리 위치를 지키고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면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처음보다. 그렇죠. 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임팩트. 그래서 내가 임팩트 순간 어느 위치에서 내가 공이 맞을지를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로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이제 임팩트 픽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의도된 샷에 따라서 임팩트 픽스를 하는 패턴도 한 가지 패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이제 같이 한번 봐보시고. 자, 그래서 어드레스에서는 스타트업, 테이크업 전에 모든 준비가 되어야 하며 손이 클럽을 완전히 대체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나온 손목의 3가지 움직임 있잖아요.
수평적인 움직임이 그립을 잡고 오른손목이 수평적으로 벤트가 되면 클럽 샤프트를 제어하고, 근데 벤트된 상태에서 테이크 이후에 오른쪽 팔꿈치나 몸의 움직임에서 픽업이 되면 왼손목 코킹의 수직 모션이 클럽 헤드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열렸던 클럽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면 클럽 페이스를 제어한 세 가지 요소를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으로 잘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이 이제 클럽을 대체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얘를 클럽이 아니고 이런 막대기를 잡고 여기서 오른손목이 이렇게 벤트가 되면 클럽 헤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라인을 제어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제일 속는 게 뭐냐면 클럽 헤드의 움직임에 시선이 뺏기는 순간 저는 골프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구질을 만들기 위해서 어드레스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뭐 오픈 약간 열어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닫아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인지를 하고 하면은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클럽 페이스는 무조건 스퀘어로 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스탠스도 그냥 막연하게 너무 이렇게 스퀘어 스탠스를 너무 고집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창의력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플레이를 할 때 스트레이트 샷만 구사하는 게 골프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스했을 때를 그걸 얼마만큼 리커버리를 하느냐가 스코어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골프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칠 수 없잖아요. 뭐 나는 페어웨이를 지키려고 하는데도 오른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어느 정도 슬라이스를 좀 해서 이 커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큰 미스가 나오니까 저는 조금 스코어에도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연습 스윙과 프랙티스 스트로크와 웨이글은 인사이드 아웃 임팩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볼 위나 뒤에서 해야 된대요. 자, 웨이글을 한번 해볼까요? 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웨이글을 하면 공 치기 전에 그럼 클럽이 안으로 위로 올라가죠. 그럼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면 클럽이 오는 길을 어떻게 보면 리허설을 한번 해보는 걸 수도 있죠. 또 저런 얘기를 해요. 연습 스윙이나 웨이글 없이 스윙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대. 우리가 저거를 조금 그런 거랑 빗대어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의 믹스샷이 났어요. 한번 쳤는데 그 다음에 공을 놓고 치면 굿샷이 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미리 리허설을 한번 해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믹스가 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니까. 근데 이거를 좀 접목시키면 웨이글이나 연습 스윙을, 그러면 내가 드로우를 내가 할 거예요. 드로우를 쳐야 되는 상황이야. 그 웨이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에 있으면 정말로 인사이드 아웃 이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갖고 좀 웨이글을 해야 되고, 내가 오히려 이제 페이드를 조금 구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이 있으면 여기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거를 한번 리허설을 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잭 니클러슨과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이 들어갈 때도, 공을 치기 전에 들어갈 때도 내가 드로우를 치고 싶으면 볼이 이렇게 저 스틱이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내가 페이드를 칠 것 같으면 여기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라고 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치기 전에 내가 뭔가가 결정이 났으면 그거에 맞게끔 그 루틴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내가 드로우를 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봐야지 공이 있으면 인사이드 아웃이 조금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드로우를 치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